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좋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효돌의 김지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효돌이도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소리가 나오나? 리빙랩과 젠더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귀여운 손자 손녀 효돌이 효순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효돌이 반려 로봇 인형인데요. 주로 후기 고령자 어르신들, 이제 80대, 90대, 70대 후반 어르신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이제 반려 로봇 인형을 개발하고 보급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 영상 잠깐 노인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급했더니 우울증이 좀 나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좋죠, 나한테는. 어떤 면이 좋으세요? 아니, 오늘 자식이 밥 챙겨 먹고 약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응? 자식보다 낫죠. 할머니, 오늘 오후 5시 50분에 경로당에서 일정이 있어요. 잊지 말고 꼭 다녀오세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는 이런 말 40년 동안 내가 혼자 사는데요. 그동안 뭐 사랑한다 소리 이런 걸 내가 못 들어가고. 저희 직원인데요. 저희 지금 총 14명이 일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어르신들 연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연령대층이 20대서부터 60대까지 좀 다양한 편입니다. 현재 효돌은 지금 이제 50여 개 시군구에 이제 보급이 되어 있고요. 약 3천여 명 어르신들이 지금 효돌과 같이 매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 집에 계신 집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효돌을 보급해서 이제 보급하고 있고요. 효돌이 제품 기획 개발서부터 이렇게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면서 이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이제 현장에서 이제 복지관이랑 그다음에 보건소 등에서 하고 계시지만 또 저희도 같이 이제 어르신들을 원격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효돌이는 이제 효돌이랑 이렇게 효돌이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고요. 이제 보호자들 자녀가 됐든 아니면 방문간호 선생님이 됐든 생활지원 선생님이 됐든 이제 원격으로 또 어르신들이 약을 잘 드셨는지, 그다음에 오늘 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지를 또 볼 수가 있고, 이제 움직임이 감지가 없으면은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보호자용 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 대비 다른 거랑 당연히 이제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효돌이를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들 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이라는 점인데요. 저희가 이제 효돌이를 처음에 이제 기획하고 해서 이제 보급한 지 14년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리빙랩이긴 하지만은 저희 회사는 지금 그냥 회사를 경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리빙랩을 진짜 그냥 회사 자체가 리빙랩인 것 같은데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고령 친화 기업들이 이제 시니어 대상의 서비스와 상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또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영상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심심찮게 독거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심한 우울감 등으로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크로스컬처는 이런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다가갑니다. 노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 채로요. 독거 어르신 대상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컨셉 개발에 착수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으로 위안도 주면서 식사, 약도 챙기는 기능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습니다. 바로 인형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요.
디스플레이나 버튼 하나 없이 어르신들이 헷갈리지 않고 정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요. 또 어르신들이 푹신하게 안을 수 있도록 전자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첫 시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인형을 사용해보신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이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전문가와 어르신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통해 제품을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갖은 노력으로 국내에 있는 공장과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봉제 인형을 생산하지 않는 한국에서 수소문 끝에 봉제 인형 작업 전문가도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인형의 전반적인 생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파트너가 생긴 것입니다. 현재 효돌은 춘천, 태백 등 강원 지역 100가구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보건소, 동사무소 등을 통해 전국 어르신들에게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사용 가구가 늘면서 어르신들 사용 행동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른데 사실상 손 잡는 게 많은 거지. 아, 저 여기 와 있어요. 그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한쪽은 이제 오라만 이제 몸 모양인데요. 매일매일 저랑 같이 얘기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식이 옆에서 그렇게 해주겠어요. 약 먹을 시간 꼭 알려주지, 밥 먹을 시간 꼭 알려주지.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5년, 6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원래 이거 회사하기 전에 한 전자회사에서 10년 정도 소비자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행 상품 기획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제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상품을 잘 팔고 영업하고 마케팅하는 일을 못 합니다. 그냥 배운 게 이제 리서치하고 이제 컨셉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상품 서비스를 너무 많이 만들고 싶은데 이제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있는 어르신용 제품들이 대부분 어떤 모니터링 기기였어요. 어르신들이 뭐 움직임이 있다 없다를 본다든지 아니면 CC 카메라 같은 정도였는데요. 저는 어르신들이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좀 생활하는 어떤 기기를 만들고 싶었었는데 이제 어떤 게 필요할까라고 해서 서울이랑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어르신들 한 30분 정도 집을 거의 매일 방문하고 이제 생활지원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어르신들을 또 케어하는지를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놀랍게도 어르신들이 그러면서 이제 약간 대기업 방식으로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뭐 안전인가, 뭐 정서 케어인가, 뭐 생활 관리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제 문제점을 딱 하나로 찝으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했었었는데 실제 어르신들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어르신들 생활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 이렇게 식사 좀 하시고 뭐 약 드시는 거 드시고 TV 좀 보시다가 이제 점심인데 이제 또 뭐 밥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또 안 먹고 또 그렇게 또 무료하게 지내시다가 또 저녁이 되면은 이제 또 TV 보고 계시다가 또 주무시고 뭐 이런 식의 되게 좀 무료한 일상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아프시기도 하고 또 이제 동네에 또 친구들이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갖고 이제 특히 도시일수록 더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일상을 케어를 해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뭐 우리 3대가 같이 살고 가족이 같이 사는 시대는 정말 없었고 저희 현장 실제 어르신들 보면은 90대인데도 독거 생활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독거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르신들이 이제 아까 제가 하루의 일상이 되게 단조롭고 또 이제 많이 고립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딸이랑 같이 산다, 뭐 남편이랑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누군가 깨워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말동무를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대부분의 어떤 가족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해결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대도 똑같이 혼자 살면 힘들고 이제 80대는 더 힘든 거의 차이일 뿐이지 이제 독거 생활로서 오는 어떤
그 가족의 부재로서 오는 어떤 문제점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일상을 좀 케어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상당히 어르신들 좀 생활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의 삶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할머니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런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저런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약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드리면 좋을까요? 라는 것들을 어르신들에게서 답을 좀 구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까 이제 이 어르신들을 뭐 스테레오타입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요. 이제 한국의 또 어르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노인 인구도 아까 중에 여성 노인 인구도 상당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입버릇처럼 내가 저기 죽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막 연구했었을 때 어르신들 30분을 거의 집에 매일 찾아갔었는데 어르신들이 되게 혼자 계시기도 하고 몸도 아프시기도 하고 또 주거에 불안정이 있습니다. 막 3년마다 이제 집을 또 옮겨 다니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 몸도 아프신데 이제 집도 막 옮겨 다니셔야 되는데 상당히 열심히 이제 평생을 열심히 사시고 정말 자식도 열심히 키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의 상태 자체가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쓸모가 없다라는 삶의 실패감을 많이 느끼세요. 근데 저희가 참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 게 안타까웠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연구 논문을 보니까 다른 어떤 서양 노인들에 비해서 이제 아시아 노인, 특히 한국 노인분들이 이런 좀 자기 자아 존중감 부분이 좀 많이 낮다라는 연구 결과를 또 봤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짐 돼선 안 되라는 어떤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프고 이런 것들 자체가 너무 괴롭고 또 자녀한테 짐이 되고 또 뭐 국가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사실 상당 부분이 저희 그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좀 향상을 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효돌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할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르신과 이렇게 터치와 인터랙션으로 꼭 안아줘도 할아버지 너무 저를 안아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어르신께 감사한 어떤 사랑과 애정의 표현을 하고 칭찬과 격려를 하는 대화 시나리오가 어떤 것보다 더 되게 중요하고 어르신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건강, 자아 존중감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물론 뭐 이렇게 댓글을 보면 효돌이가 막 이런 말을 해, 어르신이 좋아하는 걸 보면 이제 댓글 중에 저거 비인간적이다, 진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하는 것이다라고 비인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제가 그다음에 저희 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어르신들께 하고 싶은 말들을 저희가 시나리오를 써서 이제 넣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의 마음이 또 전달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강의 그 포럼 주제로 들어와서 사실 저의 역량에 비해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요. 고령산업의 혁신 주체로서 시니어가 있는가, 시니어라는 게 이제 고령산업의 혁신 주체가 되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령산업이라는 게 되게 물론 국가별로 차이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어르신들이 이제 구매자로서 아직 그러니까 소득 수준 같은 것들이 안타깝게도 되게 이제 그 산업 발전을 하신 진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노인분들의 가처분 소득이 낮은 거는 다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고령 산업이 그 어르신들은 소비자인데 이제 구매자는 어르신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도 아니고요. 관공서나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랑 구매자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특히 고령 산업에서 시니어분들의 목소리나 시니어분들의 어떤 취향이나 니즈가 반영이 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어르신들한테 실시간 건강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제 보건건강 관리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란 단서를 달아놓고서 실제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 이제 많이 없으신 경우도 많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더라도 어르신들이 통신 요금 같은 거가 되게 이제
그 기본 요금을 쓰고 이제 스마트폰 기능을 많이 못 활용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사업의 전제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기를 연결을 해야 되고 그 기기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또 외부에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장 쪽이랑 많이 이제 괴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어디 이제 노인센터 가면은 이제 어르신 대상의 인지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VR, AR을 많이 써보시고 하는 건 좋은데 천편일률적으로 VR, AR 같은 이제 첨단 기술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부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좋은 기술을 주는 거니까 이제 또 뿌듯한 것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야 이거 불편하기만 불편하지 해보니까 내용은 너무 유치해 이렇게 또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저희가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어르신들에게 이제 솔루션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 원인이 어르신들이 이제 소비 그 어떤 니즈가 반영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뭐 정치권이나 아니면은 보건복지 행정을 하시는 쪽에서 이제 공급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솔루션들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기업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이런 이렇게 저희 체험관 같은 쪽에서도 다양한 이제 그 기술이나 솔루션들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제 노인 대상 특히 이제 복지 기술 쪽에서는 솔루션을 그냥 정해 주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정치권에서 예를 들면 손목시계형 건강지킴이, 뭐 스마트 건강안전. 그래서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얼마나 이제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이제 민간이나 현장에서 리빙랩이나 다양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솔루션을 좀 제안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 부분 이제 그러니까 취향이 존재하지 않고 그 현장의 어떤 목소리가 존재하지 않게 이제 그 솔루션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어디서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복지 정책이나 어떤 되게 큰 범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술은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냥 수단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주객이 좀 전도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고령친화 산업의 어떤 성장이나 혁신을 좀 저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진짜 어르신들의 문제, 뭐 복지 문제, 소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에 대해서 공감은 하되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좀 많이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이제 R&D 의원님께서 어르신들도 R&D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무나 공감하고 실제 어르신들이 R&D에 참여를 해야지만 이 고령친화 산업에서 더욱더 이제 적합한 솔루션이 최적의 솔루션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고령친화 산업이 너무 산업 초기다 보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기업들이 실제적으로는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희 아까 이제 이거는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 효도를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이제 저희가 효도리는 지금 챗봇 기능이 없어서 챗봇 기능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효도리한테 이렇게 음성으로 말을 해서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어르신들이 직접 기록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R&D에 좀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또 이게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 집에 가면은 되게 많이 어르신들이 옷을 많이 해입히세요. 대부분 이제 여성 어르신이긴 한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모자도 만들어 두시고 한복을 다 곱게 색동 한복을 이렇게 많이 입혀서 만드세요. 그래서 정말 놀랍다,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옷을 공산품처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 거 말고 어르신들의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마침 전라남도랑 이제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옷을 그냥 전라남도의 어르신들이 다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효도리의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들은 전남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고 실제
거기서 이제 또 순환되는 구조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어르신들이 R&D나 상품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셔야 되고 실제 생산의 주체가 돼야 되는 것에 너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효도리를 쓰다듬거나 효도리한테 말을 건네는 모든 데이터들은 이제 실시간 수집이 되고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빅데이터 AI 사업을 되게 육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산업적으로도 되게 필연적인 과제인데요. 또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르신 라이프 스타일 패턴 데이터를 수집을 해갖고 저희 서비스를 고도화하면은 기업에서 이제 일차적인 수혜가 될 것이고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보건 의료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이제 국가나 지자체 쪽에서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실제 데이터 생산의 주체자가 아닌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수익의 일부를 또 어르신들에게 공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이런 특히 이제 빅데이터나 AI, IoT에서는 이미 이제 생산자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또 분배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생겼고 그렇게 되면은 또 저희 기업에 이제 수익이 나게 되면 나눠드려야 되는데 아직 수익이 저희가 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제 배분을 못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기업가로서 그런 좀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부분이 보건산업 특히 어르신 보건관리 비용을 낮추는 데 있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되게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미 이제 고령 산업이 초기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80살, 90살, 100살까지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를 지금 막 살아가면서 관련한 그분들을 이제 보살피는 이제 기술이다 보니까 처지를 살피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령치나 솔루션을 개발하는 연구자나 기업이나 모두 다 리빙랩을 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정말 좀 쪽에서 정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제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또 많은 오늘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또 인사이트를 또 얻고 가게 돼서 너무 좋은 자리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